어젯밤 혹은 며칠 전 당신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오해였고 그저 대화로 풀고 싶었을 뿐인데 상대방의 입에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죠. 나 지금 피곤해. 그만하자. 나중에 얘기해. 그러고는 굳게 닫힌 방문 혹은 며칠째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카카오톡 대화창. 당신은 미칠 것 같은 불안감에 수십 통의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철저한 침묵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죠. 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며 매달려도 꿈쩍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당신의 피를 말려 죽이는 이 끔찍한 패턴. 요즘 흔히들 말하는 최악의 연애 상대, 바로 회피형 인간과 만날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인터넷에 회피형을 검색해보면 온통 저주에 가까운 조언들 뿐입니다. 회피형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무조건 도망쳐라. 피도 눈물도 없는 소시오패스다. 그 글들을 읽으며 당신은 당장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머리로는 다짐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가끔 보여주던 다정했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갈등 상황만 되면 입을 꾹 닫고 동굴로 숨어버리는 그 사람. 과연 그들은 당신을 피말려 죽이고 싶을 만큼 악독해서 혹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당신을 무시하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침묵이 피가 거꾸로 솟는 무시와 폭력이겠지만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기괴하고도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격이 못돼 먹어서가 아니라 뇌의 회로 자체가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심각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갈등 상황만 되면 도망쳐버리는 회피형 인간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의 시선으로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기행이 소름 돋게 이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지옥 같은 쳇바퀴에서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가장 확실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뇌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우리 몸의 화재 경보기이자 생존에 책임지는 레이더망이죠.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에 우리가 숲속을 걷다가 시퍼런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를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편도체는 그 순간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리며 우리에게 세 가지 중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목숨 걸고 싸우거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죽은 척 꽁꽁 얼어붙어라. 이것이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투쟁, 도피, 경직 반응입니다. 보통의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연인과의 다툼을 그저 관계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 정도로 인식합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죠. 서운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하며 타협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의 뇌는 아예 근본적인 배선 자체가 다르게 깔려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누군가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갈등 상황 자체가 바로 덤불 속에 튀어나온 거대한 호랑이의 습격과 완벽하게 똑같은 생존의 위협으로 뇌에 입력됩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나 어제 정말 서운했어. 우리 대화 좀 해. 라고 입을 때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회피형 인간의 머릿속 편도체는 극도의 경보음을 울려댑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죠. 바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원을 강제로 셧다운 시켜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답답한 마음에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감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뇌는 이미 하얗게 질려서 마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귀로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전두엽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 문장의 의미를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공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숨이 턱턱 막히는 무시무시한 호랑이 굴에서 당장 도망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죠.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괘씸해서 복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뇌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피와 경직이라는 생존 버튼을 콱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이 당신의 눈물을 외면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거나 입을 꾹 닫고 잠수를 타버리는 진짜 뇌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화제 경보기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기형적으로 예민해지고 심각하게 고장이 나버린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대화로 풀 수 있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을 이들은 생사를 오가는 호랑이의 습격으로 착각하게 된 걸까요? 그 슬프고도 소름 돋는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회피형 인간의 뇌가 처음으로 세팅되던 아주 오래전 그들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심리학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뇌의 기본 회로는 만 3세 이전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생의 뼈대가 완성됩니다. 회피형 인간의 어린 시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학대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뼈아픈 정서적 방치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다쳐서 울며 엄마를 찾을 때 보통의 부모는 달려와 안아주고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회피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뚝 그치지 못해? 왜 그런 쓸데없는 일로 울고 난리야? 너 자꾸 징징거리면 저기 밖에 쫓아낸다. 혹은 부모가 너무 바쁘고 삶에 지쳐 있어서 아이가 아무리 울며 감정을 표현해도 철저하게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했던 환경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온 우주이자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동아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감정을 표현했더니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과 짜증 혹은 지독한 무관심뿐입니다. 이때 어린아이의 뇌는 살기 위해 아주 잔인하고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아,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버림받고 더 큰 상처를 받는구나.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건 내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끔찍한 짓이구나. 차라리 내 감정의 스위치를 아예 부숴버리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 혼자 살아남는 게 가장 안전하겠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거세해버린 이 슬픈 생존 전략이 수십 년 동안 뇌에 단단하게 각인된 결과가 바로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들은 슬픔, 외로움, 억울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쁨이나 사랑과 같은 따뜻한 친밀감조차도 뇌에서 아주 위험한 경고신호로 분류해버립니다. 타인과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다는 것은 곧 어린 시절 겪었던 그 끔찍한 거절과 방치의 고통을 다시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평소에는 아주 이성적이고 독립적이며 쿨하고 매력적인 어른의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기 일도 알아서 척척 잘해내고 혼자서도 완벽하게 괜찮아 보이죠. 오히려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에 당신이 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방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이 사랑을 듬뿍 담아 훅 다가오거나 반대로 당신이 상처받아 엉엉 울며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쏟아낼 때 그들의 뇌는 그 감정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어린 시절 꼭꼭 숨겨두었던 그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째로 눈앞에서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이들에게 잠수와 단절이란 당신을 공격하고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이름의 무서운 괴물로부터 덜덜 떨며 자신을 지켜내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방패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상처받은 어린아이라서 방어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내가 더 따뜻하게 품어주면 이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수많은 연인들이 인생을 망치는 끔찍한 착각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내가 구원자가 되어 이 사람의 상처를 고쳐놓을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 즉 구원자 콤플렉스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피형 인간의 방어 기제는 수십 년간 생존을 위해 굳어진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 벙커와 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체온과 이해심만으로 그 두꺼운 벽을 단숨에 녹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맨몸으로 거대한 빙하를 녹이겠다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당신 자신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더 많이 다가가고 더 헌신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품어주려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더 어둡고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당신이 쏟아내는 애정과 친밀감의 크기만큼 그들이 뇌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질식할 것 같은 공포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그들에게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안전기지를 위협하는 무서운 침입으로 인식됩니다. 결국 이 관계의 결말은 당신의 영혼이 바닥날 때까지 갉아먹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상대의 얼음장 같은 태도와 일방적인 단절, 이유를 알 수 없는 잠수 속에서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선을 넘어서 저 사람을 불편하게 했나? 하며 쉴 새 없이 상대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곁에 머물기 위해 내 정당한 감정과 욕구조차 철저히 억누르는 을의 연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받고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관계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산산조각이 나고 건강하고 밝았던 당신조차 극도의 불안과 우울에 빠진 채 서서히 메말라가게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 잔인한 진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성인 군자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도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도 아닙니다. 회피형 인간이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신의 희생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애착 패턴이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치열하게 자신과 싸워야만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어 누군가의 과거 상처를 보상해주겠다는 위험한 환상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십시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결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상처를 일방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감정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받고 다정하게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회피형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결코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당신이 연애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기 있고 위대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불안한 줄타기를 하거나 언제 다칠지 모르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앞을 서성거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이란 내가 가장 편안한 본연의 모습일 수 있고 나의 취약함과 슬픔마저도 온전하게 수용받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도 기꺼이 두 팔 벌려 다가와주고 서로의 감정을 투명하게 나누며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것이 평범하지만 진짜 행복한 연애입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만들어낸 그 거대한 침묵과 단절의 벽 앞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더 잘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미련은 당신의 빛나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약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애착 문제가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깊은 상처와 직면할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곁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단 하나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골마있는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눈부시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찬란한 인생을 위해 그 무의미한 희생의 끈을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당장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관계 속에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아프지만 용기 있게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때 비로소 그 텅 빈 공간에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다정하게 안아줄 진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하고 넘치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과 그리고 행복한 관계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런의 심리학이었습니다.